한국어와 일본어, 참 가깝고도 먼 두 언어죠. 근데 이 두 언어 사이에는요, 무려 1500년의 역사를 품은 소리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바로 응 받침, 이 평범해 보이는 소리 하나가 바다를 건너가면서 어떻게 그 운명이 싹 바뀌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미스터리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제가 단어 두 개를 들려드릴게요. 킹 그리고 킹구. 이 두 소리 어떻게 들리세요?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르지 하실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바로 이 작은 차이 속에 오늘 우리가 탐험할 거대한 언어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실부터 딱 짚고 넘어갈게요. 현대 일본어에는요, 우리말의 이응 받침, 그러니까 이 응하고 코로 울리는 받침 소리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강이나 공처럼 이응으로 끝나는 우리말 단어를 일본 사람들은 그대로 발음하기가 힘든 거죠. 그럼 이 중요한 소리가 바다 건너 일본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변신을 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사라진 이응 받침의 행방을 쫓는 말하자면 언어 탐정이 되어보는 겁니다. 이 소리는 어떻게 감쪽같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면서도 사실은 너무나 또렷한 흔적들을 남기게 된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일본인들이 발음을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요, 무려 1500년 전 한반도의 소리가 일본 열도로 건너가면서 남겨진 살아있는 언어적 화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증거들을 한번 파헤쳐볼까요? 과연 이 사라진 이응 받침이 일본어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았는지 그 뚜렷한 세 가지 변신의 흔적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응 받침은 일본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썼습니다. 첫째는 아예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음절화. 둘째는 자기랑 가장 비슷한 소리로 몸을 바꾸는 비음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소리를 길게 늘어뜨려서 흔적만 남기는 장음화입니다. 첫 번째 패턴, 음절화부터 보시죠. 이건 주로 영어 같은 외래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킹처럼 이응 받침을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예 그 뒤에 모음 우를 붙여서 구 라는 새로운 글자를 하나 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킹이 킹구가 되는 거죠. 받침 하나를 글자 하나로 분리시켜버리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죠. 두 번째 전략은 비음화입니다. 이건 뭐냐면 으응 소리를 일본어에 있는 발음 중에 가장 비슷한 소리, 그러니까 우리말의 니은 받침 역할을 하는 음으로 그냥 압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멘붕이란 신조어가 일본으로 건너가면 멘분이 되는 겁니다. 붕의 그 깊은 울림이 부은의 가벼운 울림으로 대체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 장음화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에 한자어가 일본어로 넘어갈 때 주로 나타난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 강자를 보세요. 일본어로는 이걸 길게 들여서 코우라고 발음합니다. 응 받침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앞에 있던 모음 아와 합체해서 오 하는 긴 소리의 흔적으로 남게 된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 이응 받침이 시대와 단어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생존 전략을 택했다는 거예요. 비교적 최근의 외래어인 킹은 킹구로 분리되고 현대 신조어 멘붕은 멘분으로 압축되고 아주 오래된 한자어 동력동은 토우라는 긴 소리로 스며든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한 변화들이 일어난 걸까요? 그냥 한 가지로 통일하면 편했을 텐데요. 그쵸? 이 복잡한 암호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두 가지 언어학적 열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이름하여 다치츠 테토 원리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일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목구멍 안에서 공기를 가둬서 내는 답답한 닫힌 소리보다는 입 밖으로 시원하게 터져나가는 열린 소리들 더 좋아하게 됐다는 이론입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소리가 더 명확하게 잘 들리니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 응 받침의 특징이 중요해집니다. 다 같이 응 하고 발음 한번 해보실까요? 응 해보면 혀의 가장 뒤쪽 뿌리 부분이
목구멍을 꽉 막으면서 소리가 코로만 나가는 게 느껴지시죠? 이게 바로 에너지를 안으로 가두는 대표적인 닫힌 소리입니다. 그러니 일본어의 진화 방향과는 정반대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열쇠는 1436 법칙입니다. 이 법칙의 핵심은 소리는 더 분명하고 명확해지기 위해서 입안의 뒤쪽에서 앞쪽으로 전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즉, 목구멍 깊숙한 곳에 닫힌 소리에서 이빨이나 입술 근처에 열린 소리로 점점 이동한다는 거죠. 이 표가 바로 그 소리의 위대한 여정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이응 받침은 저기 목구멍 가장 안쪽 후설에서 나는 가장 대표적인 닫힌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일본어로 건너가면서 입 앞쪽, 혀 끝에서 나는 열린 소리인 니은으로 바뀌거나 아예 모음으로 풀려서 밖으로 터져 나온 건 언어의 아주 자연스러운 전진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 조각들을 다 맞추고 나면 15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뛰어넘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깊고 깊은 언어적 연결고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본어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응 받침은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니은이라는 가면을 쓰고, 때로는 구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또 때로는 긴 울림 속에 자신의 영혼을 숨기면서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낸 위대한 생존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건 어떤 민족이 특정 발음을 못하는 그런 능력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언어가 살아남기 위해서 명료함, 개방성, 그리고 소리 전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스스로를 바꿔나간 치열한 진화의 결과물인 겁니다. 답답하게 안으로 맴도는 소리를 버리고 더 멀리, 더 분명하게 뻗어나가는 소리를 선택한 것이죠. 결국 지금 일본어에 남아있는 응의 여러 흔적들은 아주 오래전 한반도의 언어가 가진 그 DNA가 일본 열도로 건너가 새겨진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소리의 화석이자 우리 모두의 위대한 유산인 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심코 내뱉는 이 응 받침 하나에 이런 역사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